저희가 북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2시 2분을 기해서 울릉군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오늘 아침 8시 55분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하잖아요. 그랬죠. 그럼 지금 오늘 지금까지의 도발 과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이 특정을 해서 울릉군 쪽으로 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사안은?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울릉군 지역 주민들께서는 실제 상황에서 공습 경보를 받으신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예. 남쪽 주민들 불안하면 정부대 얘기해서 그거 못하게 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보면 해안포나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는데 이 탄도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거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졌고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그어졌죠. 예. 정전협정에 따라서 남과 북은 적대 행위를 중지해야 됩니다. 비무장지대를 만들었고 그 완충구역을 통해서 서로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예.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어요. 그동안 이 60년대 이후에 최근까지 도발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발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NLL이라고 하는 것이 서해 쪽에서는 우리 경기도 황해도의 도계선 끝단에서부터 우리 서해오도와 북한의 해안선의 대략 중간선입니다. 예. 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쪽의 NLL은 이 군사분계선 끝단을 수평으로 연장한 선입니다. 예. 근데 이게 끝단으로 연장한 이 선을 북한도 지켜왔고 네. 그래서 그 남쪽으로는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안 쐈어요. 예. 늘 북쪽으로만 쐈죠. 근데 이번에 남쪽으로 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일이란 예. 말이죠. 그만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그렇습니다.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그 책임을 남쪽으로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예. 한미 연합 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 전쟁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한미 연합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한미 연합 연습은 기본적으로 방어 연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작전 계획은 방어 작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도 한 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예. 북한도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의 그런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예. 아주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위를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자극하고 이 정말 도발의 긴장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동해상으로 3발 중에 1발이 탄도미사일인 게 우리 그 북방선 안쪽에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총 합쳐서 10여 발을 쐈다고 지금 합참이 발표를 했거든요. 서쪽에서도 쏘고 서쪽에도 쏘고 동쪽에도 쏘고 여러 발 쐈다고 하는데 지금 재원은 분석 중인 것 같은데 북방 한계선 아래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는 그러면 해상 아니라 그게 동쪽은 그 군사분계선 연장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그 육지 쪽으로 보면 휴전선 안쪽으로 쏜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군사분계선 아래쪽으로 쐈다는 얘기니까. 예.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남과 북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합의를 했어요. 네. 19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고 그 이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육사합의서도 있고 이번 2018년 9월 19일이죠. 남과 북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걸 타결을 했거든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충돌을 막자. 그러려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훈련도 하지 말고 포사격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정찰이라든지 비행도 금지하고 예. 바다에서도 완충수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역시 사격이나 훈련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이후 10월 달 들어서 이 완충구역 일대에서 방사포를 쏘고 이번에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예. 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은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핵무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예. 한미가 감히 우리를 자극하는 행동하지 마라. 우리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금 속보가 전에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부는 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 대비 그리고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해상으로 동서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지금 이 미사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위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나요? 아직은 지금 이제 뭐 한미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포착을 했지만 그게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고도로 몇 킬로미터를 날아갔는지 이런 건 아마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대개가 다 단거리 미사일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 조건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이 그동안 민감해했던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어요. 키리졸브 연습, 폴이글 연습, UFG 연습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지휘소 연습으로 대체하면서 아주 로우키로 예.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위협이 된다고 하니 줄여줄 테니까 핵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지내도록 하자. 비핵화 얘기했으니 그걸 실천해라 라고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어요. 비핵화 협상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예. 오히려 북한은 그걸 이용을 해서 수많은 미사일을 쏘고 핵 역량도 계속 강화하고 이제는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금년 2월 달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예. 전세가 불리하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똑같이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 핵 사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핵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발을 동시에 쏜 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6월 달에 8발인가를 동시에 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나서 핵 사용 5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뜯어보면 결국은 김정은이 결심하고 지시하면 그게 시간이 언제가 됐든 장소가 언제가 있든 어떤 무기 종류이든 어떤 고도이든 사거리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라 예. 라고 지시를 했고 그걸 지난 9월 말 10월 9일까지 그걸 직접 김정은이 지휘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동서에 어디든 우리는 즉각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가 결코 대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도로 보고요. 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대개 보면 네. 단거리 미사일은 1000km 미만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KN-23, 24, 25 그리고 이제 방사포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사거리를 늘리는 거는 물론이군.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요.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선제 타격. 우리가 이제 킬체인 역량을 늘리고 선제 타격 역량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예. 사전에 이 사격의 원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체화 연료를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발사 기제 플랫폼을 다양화합니다. 이동하면서 쓸 수 열차에서도 있게. 쏘고 저수지에도 쏘고 네. 다양한 곳에서 기습적인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사일들이 보면
나중에 탄도미사일 고도로 내려가서 내려올 때 풀업 기동을 합니다. 변칙 기동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탄두에 어떤 무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전술핵을 탑재한다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 되겠죠. 북한은 그 전술핵을 우리를 향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울릉도를 향해서 직접 어쨌든 우리의 이런 그 경계심을 자극시키는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자극을 준 북한의 이유를 따져 본다면 얼마 전에 동해상에서 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오고 해상 훈련할 때도 굉장히 북한이 도발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 또 공중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좀 큰 공중 훈련이라면서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연이은 해상 훈련과 공중 훈련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에게 그렇게 굉장한 그런 위협이 될 정도의 훈련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도발을 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요, 뭐 한미연합연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방어훈련. 방어연습입니다. 예. 이 방어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전제하고 네. 6.25 전쟁과 같이 북한의 기습 남침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물자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다음에 작전 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도발하지 않으면 한미가 대응 안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은 수없이 우리를 선제 공격을 하고 도발을 했지만 우리가 먼저 북한을 타격한 적은 없습니다. 예. 북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은 우리를 향한 핵전쟁 연습이다. 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걸 호도하면서 핵 개발을 정당화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김정은이 전술핵 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라고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에서 공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국방과업 5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검증하고 실전 배치를 하려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미사일 도발을 정당화시키려면 결국 한미연합연습을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근데 이 특징적인 건 말씀하신 대로 예. 북한이 과거에는 그래도 한미연합연습이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기간을 좀 피해서 그 이후에 북한이 뭐 도발을 하거나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금년부터는 아주 대담한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호가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한미 1 대잠훈련. 그리고 이번에도 연합 공중훈련,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 특히 스텔스 전투기, F-35A, 그다음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B, 35B 이런 것들이 함께 200여 대가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은 사실 북한이 우리를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전력이 북한을 타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위협이죠. 예. 그러나 자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력들이 아무리 많이 전개해도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NLL 남쪽으로 공해상에 떨어뜨린 것은 실제 아마 미국도 지금 공식 발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한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응은 안 하겠죠.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에 떨어져서 우리의 인명이 살상이 되고 파괴됐다면 그건 바로 이 전력들이 그대로 북한의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건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런 행동은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한 건 처음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연도부터는 대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사 시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입태원 압사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내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한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김정은은 그동안
정권을 잡은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대개 보면 나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애민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행사에 부인을 대동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상 국가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애를 썼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굉장히 자랑을 했죠. 예. 그렇게 됐다면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또 김정은이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참 관심을 가지고 그런 표명을 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이태원 그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예. 국가 애도 기간이고 이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김정은에게는 그런 게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이런 행동을 흐트러보려고 하는 이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더 급한 조치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결국 그동안 쌓아온 이런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본인이. 자기 발등을 찍은 예.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NSC 직접 소집해서 북한 미사일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단 후 처음으로 우리 영해에 근접했다.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9.19 군사합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도 위반한 그 당연히 사안도 되는 아니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도 우리대로 국제사회도 국제사회대로 어떻게 지금 그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통령과 정부, 우리 군이 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질적으로 재래식 전력이 질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거나 응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실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 UFG를 이제 UFS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훈련을 했고요. 지금 로널드 레이건 호의 전개라든지 이번에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도 모두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는 이렇게 하고 있죠. 북한에게 대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핵을 내려놓아라. 예. 그러면 북한의 지금 어려움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되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태세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NSC를 열어서 북한에게 경고를 했고 일본도 아마 미국도 그와 상응한 이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또 MCM 군사위원회 회의들이 열리면 여기에 성명을 통해서 우리 한미의 확고한 대응들을 발표하는 공식 발표하는 아마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나서면서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뭐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한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점이 이번 뭐 미국의 중간 선거 현지 시간 11월 8일 예. 그 어간에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김정은이 판단하는 시점에 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북한은 끊임없이 핵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군사적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필요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런 도발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하느냐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은 이미 그런 방향, 다시 말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좌절시키고 결국 북한이 정상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또 남북 간에 합의한 그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영역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서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도와 노력도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울릉군의 공습경보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굉장히 더 심한 자극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핵실험 전까지 뭐 군사 분계선, NLL 이 근방에서 오늘 같은 이런 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네요.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아마 우리 기억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2020년이죠. 2020년에 김여정이 나서서 담화를 발표한 뒤에 예. 북한이 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네.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계속 도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유사한 도발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동요하기보다는 예. 군과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고 이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과 이런 행위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